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몇 번 또 이야기도 했을 낀데 다시 한번 본인들 스스로가 내 운기를 상승시키고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진짜 많거든요. 기인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사람 내면을 잘 몰라요. 그죠? 첫인상이면은 내 옷차림, 내 용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첫 번째로 내 운을 좋게 하려면은 용모 단정하게, 옷도 깔끔하게, 그게 기본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상대방한테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는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쁜 말 하세요. 예, 사람들은 거친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왕이면은 말을 상냥하고 이쁘게 해야지 남들이 호감을 갖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생각해서 남한테 배려 있는 말도 하시고 친절하고 예쁜 말씨. 네, 이렇게 용모를 단정하게 하시고, 예, 친절한 말투. 그것도 노력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뭐 원래 그렇게 안 해봐서 못해. 그런 거는 없죠. 잘 되려면 하셔야죠. 이왕이면은, 예, 식사하셨습니까? 이왕이면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청년, 저분은 너무 친절하고 사람이 참 괜찮아. 무슨 일을 하실까? 뭐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 또 얘기해 드리고 싶고. 네, 누구 덕분에 너무너무 잘 편안하게, 그게 빈말일지라도 빈말인 거 압니다.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으면은 상대방도 본인한테 또 좋게 말이 나가다 보면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좋은 인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 안 좋다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을 더 많이 해보세요. 단점이 어느 날 그분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예쁜 말씨, 칭찬하고 상냥한 그런 걸로 좀 변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집안은 그분의 내면이고 얼굴이지요. 네, 우리 청소 요즘 열심히 하시죠? 청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러니까는 또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하려면은 또 힘들 수 있어요. 구역을 정해놓고 우리가 새해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하면 안 늦거든요. 정리할 거 좀 다 정리하시고, 아까워서 두고 입었던 옷들, 묵혔던 옷들 이제는 가감하게 또 좀 정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내 운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주변이 산만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계속 저걸 치워야 될 건데 하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죠? 안 치워.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은 굉장히 내 몸이나 정신 건강에 해를 입힐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에너지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마다 내 집에 들어오고 내 사무실을 볼 때마다 너무 깨끗해. 기분이 좋아. 그럼 내 운은 올라가갖고 일도 더 잘 되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하는 얘기지만서도 그게 첫 번째로 내 운을 좋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걸 수 있어요. 한번 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모두가 소원하는 일들을 좋게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바래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네. 2022년 힘이 들었다 보니까 네. 23년에는 좀 잘 되고 싶다, 좀 평안하게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크실 텐데, 네. 좀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이 꾸준한 노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 가족 간에는 화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는 어떤 과정들이 힘들었다고 해서 나는 뭐 사주가 이래서 이럴 게 아니라, 사주는 두 번째고 내가 기본 베이스가 어쨌든지 내가 만들어가는 그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주에서 뭔가가 부족되는 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인간인 자기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든지 어떤 것든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연말이고 해가 바뀌는 12월 달에는 뭐 선생님들이 이제 행사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 말일, 그리고 1월 1일 양력 신정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제가 쉬었는데 해돋이 기도를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해돋이가 뭐냐면
해가 바뀌는 때에 양력으로 첫 해가 이제 떠오르는 거거든요. 정월 보름에도 달님한테 막 빈다고 그러잖아. 네, 맞아요. 한 식으로 해가 바뀔 때에는 그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해돋이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말일날 출발을 해서 저희가 도착을 해서 항상 두 군데를 들리게 돼 있어요. 도착한 곳에서 보통 이제 동해로 많이 가요. 장소는 매년마다 조금 바뀌지만 올해는 이제 고성 쪽에 저희가 이제 잡았고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우선 비손 기도를 올리는 분들 접수 받고 또 거기서 비손을 새벽 보통 2, 3시에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영상 올릴 때도 있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비손을 하고 해돋이가 올라올 때쯤에 모든 준비를 이제 다 마치고 저는 이제 미리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거죠. 미리 들어가서 모든 분들의 사주를 다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쌀이면 쌀, 물이면 물, 뭐든지 한 가지씩 올려놓고 기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다가 강원도 대관령을 들려요. 네. 대관령을 들리는 이유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지도상 그리고 대관령 선왕이 이제 국사선왕이라고 해서 이제 선왕이라는 곳이 이제 바깥의 문이거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제 대관령 선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를 밝히시는 분은 거기다 이제 초를 제가 밝혀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초를 밝히시는 분,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비손을 하시는 분, 두 종류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12월 31일 날 저희가 떠나니까 12월 29일까지 제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일이 모든 분들이 다 그거를 가서 기운을 받아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가서 여러분들의 사주를 하늘에다가 올리는 거야. 아, 이 사람 이렇게 첫 해 맞이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해서 무언가를 뭘 소원을 이루고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첫 기운을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늘에 첫 고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양력이지만 새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나면 어쨌든 좋은 기운을 받고 시작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텐션이 올라가거든. 이제 그런 쪽으로 어느 쪽이라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뭐 저나 각각의 신당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거는 크게 우리가 막 뭐 많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금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돋이 기도를 어떠한 분들이 좀 특히 해야 될까요? 우선 마음적으로 내가 너무나 좀 텐션이 떨어지신 분 그리고 아 올해는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 내년에 정말 조금 올해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그다음 세 번째는 건강상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이게 뭔가를 운에 대해서 내가 고하는 겁니다. 새 기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올해는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 어떤 작은 소망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나 꼭 올해 뭐 석사를 하게 해주세요. 박사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원대한 소망보다는 기운 자체를 좀 바꿔주세요 라는 정도?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나 괜찮아요. 단 내가 어떤 기준치를 뭐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있어요. 내가 큰 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운기를 내가 가장 새로운 거를 가장 먼저 내가 받아들이고 문을 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궁금한 게 이 양력 12월 31일에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 무속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을 또 중요시하는데 고정을 중요시 하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선생님마다 틀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력이지만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뀔 때 첫 해돋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신령님 모시면서 늘상 해왔던 거고 매년마다 그리고 신정 때 들어가는 예방법이 있고 구정 때 들어가는 예방법이 있어요. 그 예방법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해돋이 해맞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저희 청홍신당은 가장 첫 번째 해가 바뀔 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신정 예방, 그 다음에 이제 구정 예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다니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거는 부담 없이 내가 뭔가에 문을 연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조금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좀 많이 과연 이 기도도 좀 금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분들 있죠. 제가 뭐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부담이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죠. 이게 어떤 큰 무거운 소원 성취를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첫 발을 떼려면 어쨌든 좋은 기운을 내가 받고 발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첫 번째입니다. 해돋이 기도가 연말, 연초이 넘어가는 그 하룻밤이 저한테는 가장 첫걸음이에요. 2023년도로 시작하는 첫걸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달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예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해 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내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왜? 부담이 느껴지면 기대치는 올라가고 기대치를 못 채웠을 때는 그걸 손해라고 느끼는 게 사람 피부상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는 걸로 내가 행사를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밀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응. 이러면 대박 난다. 그치.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제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그럼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제 이거는 꼭 새해 하셔라 이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22년도, 뭐 21년도 그동안 몇 년 새에 정말 안 풀리시던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나 많고. 저도 삼재라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22년에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 좋았던 운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아무리 잘 되신 분들도. 그래서 이 안 좋았던 운기를 좀 떨쳐버리는 방법. 그래서 새해에는 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뭔가 떨쳐버려야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너무 안 돼요. 22년 너무 답답하고 해요. 그럼 일단은 본인들이 사시는 집, 그 다음에 뭐 장사, 영업, 사업 뭐 하시는 분들은 사업 터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진 않은지, 뭔가 지저분하지는 않는지, 뭔가 정신이 없지는 않는지, 들어가면 한숨부터 나온다든지 어떤 물건들 때문에 이런 분들 분명 있으시거든요. 저거 정리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거 분명히 있다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큰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들부터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낡고 안 쓰는 물건들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저거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좀 더 이따 버리자.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생각나시는 물건들.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낡았다고 꼭 버리시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안 낡았어도 안 쓰는 물건들이 있다고요. 이거 제발 좀 버리세요. 이거 이 모든 선생님들 다 말씀하실 거예요. 안 쓰는 물건, 쌓아놓은 물건에는 먼지가 쌓이게 돼 있고, 이 먼지 자체는 음기를 얘기한다. 이 음기에는 귀신이 붙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어쨌든 우리네가 얘기하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돼야 된다 하는데, 내가 기운이 안 좋을 때 분명히 나를 보면 음기가 가득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버리셔야 되고, 그 중에 정말 제발 버리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속옷이요. 오. 내가 22년대 너무 안 좋았어. 잘 안 풀렸어. 생각보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 네. 이렇다면 속옷 다 버리세요. 손 버렸어요. 진짜. 아플 때. 진짜로. 버려달라고. 속옷 싹 바꾸세요. 꼭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버리시고 싹 사세요. 아직 설이 안 지났을 때일 거란 말이지. 설 전에 웬만하면 버리세요. 우리가 왜 홍수맥이나 아니면 굿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 풀어낼 때 속옷에다가 뭘 해서 버리잖아요. 안 좋은 기운이 거기 묻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대신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년에 아팠다. 병원에 자꾸 갔다. 아니면은 내가 금전이 자꾸 쭈쭈쭈 나갔다. 뭔가 사람하고 시비 관계가 있었다.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이 개개인별로 다르실 거잖아요. 근데 힘드신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속옷은 제발 싹 버리세요. 신발자에 탁 열어보면 갑갑하신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찔리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안 신는데 아까워가지고 딱 열어보면 먼지 흑흑하게 끼어있는 신발 많아. 분명히. 그리고 냄새 나는 것도 많아. 이런 거 싹 버리세요, 여러분.
신발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든 다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어디 외부의 화장실, 어디 뭐 먼지 묻은 데, 진흙탕, 물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안 좋았다, 22년도에 안 좋았다면 신발에 다 묻어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근데 그게 무조건 안 좋진 않아. 근데 그렇게 신고 다녔던 신발들이 구석에 쌓여 있어. 먼지까지 묻어 있어. 음기까지 강해. 들어오는 입구에 보통 신발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내 운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당장 열고 버리세요. 그리고 이 속옷이나 신발을 버릴 때도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웬만하면 잘라내고 아. 좀 찢어서 그것도 주워 가서 다른 사람이 신으면 안 되잖아. 속옷은 입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검은 봉다리에 싸서 좀 이왕이면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나의 어떤 탈도 안 나요. 이렇게 버리시고 어떤 낡고 안 쓰는 것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정리가 안 된다 하면 아까 말했듯이 신발과 속옷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낡았다고 해서 괜찮아요. 낡았는데 내가 작년에 이 신발을 신고 너무 잘 됐어. 왜 옛날에 회장님도 보면은 되게 허름한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지갑 들고 나서 돈이 막 들어왔거든. 그런 건 안 버려도 돼요. 그런 거 버리면 안 돼. 안 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절대 버리면 안 돼. 대신에 내가 계속해서 지니고 다녀야 되겠지. 신발도 안 신었다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1년 이상 잘 됐던 신발이 있어. 근데 1년 동안 안 신었어. 아무 소용 없어. 버리세요. 다만 내가 잘 신고 다녔는데 그걸로 여태까지 잘했는데 그게 돈으로 들어왔어. 그럼 그거는 잘 간직하세요. 누구 절대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운이 좋으려면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을 툭 자야 다음날 생기도 돌고. 그래서 침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침대 방향 때문에 되게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침대 방향이 어디가 좋냐면 이것도 좋고 너무 말이 많아. 근데 기본적인 틀 안에서 봤을 때 현관에 있잖아요. 현관이 있고 안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현관문에서 안방이 굉장히 머리가 멀게끔 머리를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서 안방이, 그래서 집에서 보면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두 번째는 방문이 이렇게 있잖아. 네. 방문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정중간에 있지는 않잖아요. 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대각선 방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각선 방향 쪽에 머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 그러면은 도대체 뭐 모서리에다 머리를 둬야 돼요? 이러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 딱 들어가서 대각선 방향에 보통 이쪽 벽이 있고 이쪽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습니다. 다만 발이 정면으로 보이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 죽어도 작은 집이라서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맨날 발은 가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커튼을 치든 뭐 그 앞에 뭐를 두시든. 그래서 침대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당연히 지저분한 거 놓으면 안 되겠죠. 그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침대 방향에서 대각선을 못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현관문에서 머리가 제일 먼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그 집에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 잘못 고치면 남편이 안 좋고 주방을 잘못 고치면 와이프가 안 좋아요 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과 주방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좋은 것들, 뭐 물건 잘못 들어오면 화장실에 하루 놔뒀다가 쓰세요 라는 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 좋은 경우는 다 빠져나간다고 봐요. 우리가 변기 물 내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씻어내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기운이라고 보는데, 그 빠져나가는 기운도 보고 물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음기가 강한 곳이 화장실이야, 사실상.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밝아야 돼요. 여기 이제 화장실 어두컴컴하니 해놓고 맨날 물 안 마르고 축축하면 거기에 음기가 많아.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어디 화장실 가면 귀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기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밝은 불을 달아 놓으시고 그 다음 물기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청소하시면 되고, 주방도 마찬가지. 주방도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물 자체가 돈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네가. 그래서 주방도 깨끗이 정신 사나우면 안 돼. 그 다음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말과 행동.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러잖아.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거든, 사람이. 근데 아이고 죽겠어 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런 것도 있고, 누구를 자꾸 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 내가 요새 짜증이 나고 힘들면 사람이 말이 거칠어지게 되거든요. 나도 그래. 나도 막 하다가, 진짜 우라통이 터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나도, 안 되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제일 중요해요. 말은 한번 뱉으면 우리가 뭐 말로 천냥비 갚는다 얘기도 있지만 말 한번 잘못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하자. 이거는 뭐 항상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특히나 내가 22년도 정말 안 좋았는데 내 말투가 어땠을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짜증이 나면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고치면 내 운기가 또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5번째. 홍수매기 꼭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안 좋았던 기운들 있으신 분들 중에 보통 이제, 내가 대운이 들어오려면 되게 전년도 굉장히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힘들었던 게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하고 치우고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홍수매기 하셔서 내년에 들어오는 게 대운이라고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운일 때 정말 크게 넘어질 수도 있다. 이분들이 그런 그 사소한 것들, 안 좋은 어떤 뭐 작은 사고수가 크게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아팠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정말 문져 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홍수매기를 한다고 해서 그 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정말 땜하고 넘어갈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2년도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신다면 3대를 떠나서 홍수매기 꼭 하세요. 금전 진짜 얼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홍수매기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지금 이제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 좀 늦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일찍 보시고,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것들, 정말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하시고 새해를 기분 좋게 정말 웃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